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자충우돌하며 인생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닉네임으로 구독자분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반어법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진로를 찾기 위한 9가지 질문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진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 아이들도 많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어른 아이였었고 왕생이었죠. 인생을 왕초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찾게 되었는데요. 그런 진로 찾기 질문을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6번째 단계는 이제 흥미 탐색입니다.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던져야 될 질문들이죠. 어떻게 하면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보고 답하라고요. 제가 일부러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한번 멈춰봅니다. 저는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전부터 이 일을 해왔었거든요. 20여 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제가 정말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진로 갈등을 많이 하고 직업도 많이 옮겨 다녔던 사람이어서 내담자의 마음을 많이 이제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맞는 직업과 그분들에게 맞는 기업들과 그분들에게 맞는 직무를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검사가 없을까 하는 게 늘 좀 아쉬웠어요. 그런 검사가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와 적성을 딱 찾아주는 직업.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 영화 카타카라는 영화를 보면 끔찍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DNA를 이제 검사를 해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를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태어나면 열성인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직업이 정해집니다. 볼품없는 직업들, 청소나 쓰레기나 제가 또 이 알람을 안 맞춰놨어요. 잠깐만요. 시간을 타이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흥미와 적성을 바로 이 유성인자가 다 찾아줘서 직업까지 해주는 겁니다. 청소부라든지 온갖 허드렛 일을 열성인자는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열성인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크게 반성을 하고 유전자 이제 조작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하는 미래 시대이기 때문에 둘째는 완벽한 유전자 조작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우수한 아이가 태어나고요. 실제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주 비행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각자가 꿈꾸는 직업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한 고등학교 아마 졸업할 무렵 된 것 같아요. 그게 때 뭐라고 하느냐면요. 동생 보고 경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수영 경기를 제안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성까지 누가 빨리 가는지 내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뭐 형한테 게임을 해가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성인자고 형은 나이만 많을 뿐이지 열성인자라는 생각이 늘 열등인간이라고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하자 하고 이제 게임을 했는데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압도적으로 이제 뛰어나게 가게 됐는데 나중에 형이 서서히 추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형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열등인자인 형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고 혹시 속임수를 쓴 게 아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너는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머릿속에서 이 성까지 왔다가 혹시나 잘못될 걸 생각을 해서 저 성까지 다시 돌아갈 힘을
남겨놓았을 거야. 하지만 난 널 이길 방법이 없어. 열성인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이 섬에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정말 온 내 힘을 다해서 쏟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자, 재밌겠죠? 나머지는 이게 20년이 지난 영화인데 지금 보셔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꿈을 찾아 나가는 형의 이야기들 보시면 뭔가 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검사나 너무 완벽한 직장이나 너무 완벽한 직업을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제가 초를 쳐는 느낌을 있어서 송구하지만 이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직업생활로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완벽한 환상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가 여러분이 그런 이제 지금 안정성이나 다른 사람의 눈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장, 좋아하는 일보다도 그런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여러분 돈도 많고, 좋은, 꿈꾸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살아요. 머리도 뛰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수가 적더라도 그때 진짜 해보고 싶은 일, 어떤 제약도 없이, 없다라면 해보고 싶은 일,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팔았어라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수하면 됐지, 이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제가 음치, 몸치, 박치입니다. 슬퍼. 어떻게 됩니까? 어렵겠죠? 내가 하고 싶어도 상대가 싫어하니까요. 실제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물건을 집어던지거든요. 때려치우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노래를 하라고 하면 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노래는 다 하는데요. 문제는 못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가수가 되고 싶었을까? 어렸을 때도 막 그 노래 못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와서 제가 노래 부르는 일도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목받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저는 되게 이제 버려진 버스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었는데요. 바깥으로 와서는 그런 티 안 내려고 친구들하고 막 장난꾸러기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고 싶고, 뭔가, 어떤 내 삶에 억압된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알면, 가수는 안 되더라도 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강연가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눈꽃만큼도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또 진행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방송에서 고정 출연에서부터 한 2년간 매주 고정 출연을 해서 거의 10여 년 넘게 이런저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언가 이제 주목받게 만드는 삶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속성을 알면, 여러분이 이 속성과 일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동기와 속성을 알면 다른 일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고 싶다면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깊은 자기 탐색이고 구체적인 흥미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평소에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어떤 취미나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직업으로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시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강사 양성 과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비전을 이 친구가 다 일일이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하나씩 담아가지고 선물했는데 되게 감동했어요. 글씨도 아주 잘 썼어요. 정철상 교수님, 제가 이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의 가치를 높인다가 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그 이상 이렇게 써놓고 당신의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되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SNS에 그날 올렸을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교 당시 3학년이었는데요. 학교에 이제 공모전에 도전해가지고 2등을 해서 150만원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휴학생이라고 안 된다라고 나중에 이제 도로 이게 개원하게 되었는데요. 아쉽죠. 그래서 내가 아쉽지 않느냐 하니까 괜찮대요.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썼던 글이 캘러그래피, 전문 캘러그래피보다 더 잘 쓴 거예요. 제가 그걸 일깨워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 책에 따뜻한 독설에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써줬어요. 따뜻한 글씨를 자세히 보면 햇살이 이렇게 착 들어오는 게 더 보이잖아요. 독설하면 착 칼날이 이렇게 착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느낌에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완전히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정규직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꿈을 캘리그라피라는 꿈을 가지면서 캘리그라피 강의도 하고 실제로 이제 캘리그라피 일을 부업으로 파트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알려지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쿠엔틴 타란티노 킬빌에서부터 아주 잔혹 드라마 많이 그리는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죠? 근데 원래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는 비디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비디오를 뭘 봐야 될지 사람들 몰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친구가 하면서 비디오 대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보고 싶은지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액션을 좋아하는지 공포를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멜로를 좋아하는지 이러면 이 친구가 막 골라주는 거예요. 너무 잘 골라주니까 나중에 영화사에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영화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로 황금 종려상까지 받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마켓 컬리라는 이번에 너무나 더 유명해진 회사죠. 김슬아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어디가 맛있는지, 어느 농가가 좋은지, 어느 농장의 소가 좋은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직접 식재료를 이렇게 배달을 받는데 되게 좋은데 어떤 식재료는 상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새벽 배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 중에 새벽 배송을 받는 사람 중에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광고 좀 해줄 수 없느냐? 지금은 당장에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대신 아마 스톡옵션이나 뭐 다른 것들을 줬겠죠. 그러면서 아주 마켓 컬리가 유명해졌고 이게 이제 1,500억대 연간 매출을 일으키다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조 원대 매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이 굉장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덕업일치의 한 사례입니다. 까칠한 이 입맛을 그죠? 살려가서 직업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에 흥미나 취미생활과 좋아하는 것들, 관심사를 통해서도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흥미와 적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직업 선호도 검사, 흥미를 찾아내는 건데요. 공통된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워크넷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work.go.kr 아시죠? 적성검사도 여기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검사는 직업선호도 검사 S형이 짧고 L형이 긴데요. 그 외에 이제 직업선호도 검사 외에 생활사 검사, 성격 검사도 나오니까 L형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시면 6개가 나옵니다. 아마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못 보신 분들은 학교에서 학교 상담센터나 취업진로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아색, R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이니셜을 따라서 리아색이라고 주로 이렇게 많이 읽는데요. 첫 번째가 현실형 또는 실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되게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I는 분석하는 것들, 연구하는 것들, 어려운 과제를 이렇게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탐구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A는 예술형, 독창적인 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 창의적인 거, 이런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회형은요, 관계를 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했을 때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직업을 가져야지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은 사회형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관계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이런 좀 그래서 진취형이라고도 하고 리더십 지향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습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무형 또는 관섭형. 그래서 질서,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유형이라고 하고 정해진 어떤 업무를 수행해내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홀랜드 검사를 이제 만든 우리나라의 직업 선호도 검사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흥미와 적성을 찾아내는 방법 제가 정리해드렸죠. 금방 까먹으셨죠. 일단 완벽에 대한 반상을 내려놓고 경험을 하는데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병행해 나가셔야 되고 다양한 유관 검사를 보시고 홀랜드 흥미 유형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탐색해 보시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면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시고 근본적인 동기를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가졌었던 여러분 흥미나 관심사가 뭘까? 그걸 어떻게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제 연락처니까 궁금하신 거 있거나 따지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많이 도움되셨죠? 여러분 차분하게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한 2번도 들어보시고 정지 해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